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전일 미 증시가 일부 차익 매물 성격에 의해서 좀 하락 마감을 한 데 비해서 오늘 상당히 양호하게 시장이 잘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상승 종목 수도 많았고 수급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장막판까지 흐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지수가 또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좀 밀리더라도 아마 내일은 FOMC 일정이 있기 때문에 소폭 밀리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만에 하나 FOMC에서 뭔 말이 나오더라도 개파락 급락 나오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해 줄 수 있는 체력을 조금 쌓아간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어제 오늘 받았던 증시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이러한 우려감들 그다음에 좀 불안 심리가 투자 심리를 많이 훼손할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팔 사람들 다 팔고 그 빈자리를 외국인들이 열심히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시장에 이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도 상당히 낮은 가운데 적은 매수세에도 강한 반등이 이 대형주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관점이 아마 이를 반증하는 건 아닐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속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바로 막 급등하고 막 저 멀리 달려가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코스피 2300포인트를 넘어서는 시점부터 코스피에 있는 일반적인 종목군들은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코스닥도 7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좀 눌렸다가 다시 힘차게 출발하는 그 시점이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또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갔다가 FOMC에 또 이상한 소리가 나와서 급락하게 되면 원하는 종목군들 그냥 서서히 잡아 들어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수가 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필두로 한 강력한 대형주 장세 속 FOMC 우려보단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려는 모습에 쇼크가 나와도 이러한 기조라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과정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또 어제 질문을 주시는데요. 돌파 매매나 이런 거는 사실 쉽게 다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장중에 그러한 종목군들 섹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일정이 있거나 또 종가의 종목을 잡아야 될 종목이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함께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지 돌파 매매만을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본다. 그거는 사실 돌파 매매에 대한 관점을 배우고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을 알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누구도 그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확인이 돼야 되니까. 가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확인이 되면 그 찰나가 너무 빨라요.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은 말한 말이지만은 그 확인을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아요. 자, 종합창을 좀 보면요.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장중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시장이 좀 안정이 되고 상해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오늘 엄청 큰 폭의 상승 보였죠. 항생이 무려 6%대 오후장에 급등을 하니까 떨어지고 있던 코스닥까지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발생을 했고요. 항생, 상해 전부 다 엄청 큰 폭의 반등을 보여서 오후장은 아마 중화권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2시부터 코스닥이며 코스피며 더 강한 랠리를 펼쳐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의 힘으로만 갔으면 좋겠으나 중국도 아시아도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추가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FOMC에 대한 우려감이 많다면 원달러 환율이 더 강세를 보여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점이 그나마 FOMC 우려보다는 기대를 좀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지는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중국 시장의 초강세 플러스 환율의 안정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수를 보시면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어제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1%대 하락 마감을 했고 메타가 또 급락을
맞고 뭐 서비스 업종, 반도체 전부 다 안 좋았죠. 전부 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선물, 뭐 현물 할 거 없이 극대형주 안에서는 엄청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지수적으로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원전 섹터는 말도 못하게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원전 섹터 저도 매매를 하긴 했는데 한정 기술을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쉽고 좀 속상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따 뭐 매매한 거 뭐 같이 공유도 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간밤 미 증시가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되고 인스타그램 문제로 인한 메타의 추가 급락에 따른 심리적 요인과 FOMC를 앞두고서 경계감 등에 의한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미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10월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 초반 혼조세 출발 이후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지속되며 10시 이후 중국 증시의 추가 강세가 확인되자 국내 증시도 매우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며 코스피는 의미 있는 구간을 좀 돌파하며 미국과 함께 다우 강세, 코스피 강세 현상이 동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최근 지속적인 대형주 장세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일도 삼성전자 그리고 오늘은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를 이어 LG화학까지 폭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뭐 아침에 텔레그램에 제가 기사를 한 4개 정도 좀 올려드렸던 게 이 LG화학이었고 저도 아침 브리핑에 LG화학, 에코프로 BM 이쪽 양극재 쪽 투자 뭐 실적 이 이슈가 주였어요. 이 부분의 기사를 공유를 했었는데 의미 있는 내용은 맞습니다. 네, SK온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LG화학이 엄청 오늘 폭등을 하고 좀 올라왔고요. 의미 있는 박스권을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차트 관점에서도 충분히 함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뭐 내일 좀 밀리더라도 뭐 바로 꺾이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 오랜만에 또 원전 관련 대형 호재가 좀 발생을 했죠. 저도 어제 시간에서 사진을 못했던 게 장막판에 이 금액이 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40조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사업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뭐 그 정도 선인가 하고 일단은 매수를 좀 안 하고 어제 좀 그렇게 보냈었는데 와 40조라고 일단은 기사를 띄우니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40조만 있으면은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일단 웨스팅하우스가 1단계 수주를 받았는데 사실상 시공 능력이 없다 보니 그에 따른 물량도 한국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뭐 당장 갈 수도 있겠지만 조정 이후에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되고 연말까지 호재가 굉장히 많다. 정부에서 미는 또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최근 시장은 대형주 7개 정도 그리고 섹터는 2차전지, 테마는 네옴시티, 리튬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명심하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어려운 것이 하나같이 테마가 낮은 위치에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그냥 밑에서 쭉 들고 있던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뭐 트레이딩이나 뭐 중간중간 뭐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 타점 하나하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주가 너무 높은 구간에 있을 때는 항상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요. 2등주, 3등주까지의 순환 그리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이 잡주들 그러면서 테마가 확장을 합니다. 그게 테마의 시작과 소멸되는 과정을 그리는 건데요. 테마가 종목수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굉장히 이제 끝물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렇게 확장이 또 다시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막 오늘 뭐 이곳저곳에서 특징주를 붙이면서 좀 엮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11월 4일 사우디 갔다가 빈살만 왕세자가 광세자로 적었네요. 왕세자가 11월 중순에 또 한국에 온다니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봐야 될 것 같네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전지 이쪽도 계속 봐야 되고요. 원전도 오늘 올라왔는데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장 후반에 좀 나와서 있었는데 저도 종가 베팅을 오늘 하나 잘못해가지고 시간에 좀 물을 타고 있는데 빈살만 왕세자 이슈가 나와서 잘 수익으로 좀 마감을 하고
좀 매도를 하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지수부터 보면서 하나하나 넘어가죠. 자,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가입받고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을 보면 명확하죠. 코스닥과 거의 대동소이한 모습인데 다우를 보면요, 미국도 대형주 중심의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우가 훨씬 강합니다. 일단 다우가 안 꺾어야 되고, 다우가 꺾이면 국내 대형주도 같이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생각은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우가 이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의 상단에 지금 걸쳐 있으니까 이걸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점을 보면서 대형주는 보긴 보되 이게 돌파가 안 되고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다우가 가지 못할 때 나스닥이 또 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연준의 피봇은 아니지만 연준에서 뭔가 긍정적인 발언이 나와줘야 그런 부분이 좀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뭐 다우처럼 뭐 한 15%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했지만은 일단은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60일선을 트라이하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이평선이 지금 하락 추세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100% 상승이다라고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때 내려오는 각도, 지금의 각도를 돌리기 위해서는 60일선을 올라왔다 다시 내려오고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 점점 이 장기 평선이 느슨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뭐 과거로 갔을 때 뭐 이렇게 하락을 하는 추세선이 어느 순간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시점이 조금 길게 장기 우상향하는 시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하락하는 각도가 조금 느슨하게 바뀌는 이런 구간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은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일정 구간 올라와서 또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좀 거칠 거라고 저는 지수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종목별, 섹터별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때는 다른 섹터가 움직이고 또 다시 올라갈 때는 다른 섹터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려있는 종목군들을 손절하고 뭐 옮겨가고 그럴 필요는 없고, 현금 가지고 다른 섹터가 가면 그 섹터 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가 안 간다 하면 가만히 기다리다가 올라올 때 청산하든지 올라올 때 뭐 대응하든지 하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아직 순환매가 전혀 안 돌았어요. 시장에 순환매가 돌아서 이런 섹터가 A가 올라가고 B가 올라가고 C가 올라가고 D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섹터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자, 대형주부터 보죠. 삼성전자 오늘도 뭐 한 1000억 가까이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강세로 좀 마감이 되었고요. 일단 6만전자 딱 맞춰놓고 좀 있는데 장기 평선이죠. 이 구간에서 일단 삼성전자가 버텨만 줘도 코스피는 일단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삼성전자는 좀 강한데 이 구간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 같아요. 5만 7천 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뭐 실적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최근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다 대량 매도가 좀 이어져서, 그렇지만 그 포스코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똑같아요. 급락을 시켜놨는데 이거 올리는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보면서 대형주는 수급에 의한 움직임을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된다면 신고가 진짜 본다라는 소리뿐이 안 나올 것 같네요. 신고가 꼭대기까지 지금 올릴 생각으로 좀 보여지는데 오늘 보면서 돌파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지하게 고심이 많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저는 들어가진 못했고 아마 신고가를 치러 갈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를 치러 갈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눌렸을 때 일부 대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형주 장세니까. 그리고 LG화학도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어제 들어왔던 이 장 막판의 물량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뭐 변경에 의한 뭐 3천억이 들어왔는지 그 이후에 엄청 좀 세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박스를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박스를 돌파했던 자리들은 눌림이죠. 눌림을 막고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주는 아주 정직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보시고요. 자, 삼성 SDI 아예 눌림이 없어요. 이 종목도 눌림이 없는데 거의 신고가 영역이라 지금부터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SK이노베이션이 좀 올라오는데 수급이 조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돌파를 시키고 아마 SK이노베이션이 이제껏 줄곧 실적이 안 좋았죠. 2차전지 배터리의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적이 턴을 한다. 그런 신호만 나와도 저는 이 위에까지 올라가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대형주 장세에서 2차전지 셀 기업이 굉장히 환호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를 축소했다 혹은 흑자 전환했다 하면은 저는 20만원을 트라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보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종목이 거래대금이 없어도 굉장히 가볍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면 SK이노베이션 뭐 LG화학 뭐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이 셀 기업들 보면은 거래대금이 다 수천억씩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거래대금이 많이 안 터지는 구간 속에서 소수의 대형주에서 거래대금이 쏠린다. 즉 거래대금이 쏠리는 종목 안에서 어찌됐든 매매를 하든 눌림을 하든 해야 수익 낼 포지션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원전 보겠습니다. 한전기술하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을 제가 오늘 가장 상단 차트에다가 회원님들하고 띄워놓고 한전기술을 계속 봤었는데요.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한전기술을 또 대응을 못했고 설마 상한가를 갈까 해서 대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많고요. 한전기술은 한전기술이 일단 상이지만은 이 구간에서 뭐 조금 버벅거리다가 좀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을 합니다. 좀 내려왔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이 위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데 매물을 일단은 좀 소화를 하고 웨스팅하우스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런 흐름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서 G2파워라든지 한신기계가 그동안 대장으로 갔는데 당연히 이쪽은 중배를 했으면 매도를 잡고 보는 게 맞았다라고 봅니다. 오늘 보면 명확하게 뭐 실적으로 관련이 있는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뭐 한전산업, 한전 KPX 이런 종목군들이 더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수주가 많이 있는 BHI 뭐 상승률을 보면 그래서 지금 파는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테마 위주의 종목 장세는 펼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나머지 원전 종목군들을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고 과거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가 터진 이후에 뭐 이런 눌림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오늘 뭐 원전 관련해서 사실 두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하나는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하나는 한전기술은 못 들어갔고 한전산업 아직도 좀 물량을 좀 들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은 여기서 눌림 이후 돌파로 들어가서 분할 매도를 좀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는 이제 얼마 매도가 안 됐고 여기서 매도가 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한신기계도 같이 봤는데 한신기계는 뭐 수수료 손절로 그냥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돌파로 봤는데 생각보다 좀 약한 것 같았는데 한전 기술이 상한가에 들어가니까 동반해서 강세를 좀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네옴시티 보죠. 한미글로벌이 네옴시티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후발주자들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는 좀 그런 모습이 좀 약했어요. 어제까지는 좀 약했는데 오늘 시작부터 유신이 매우 강하게 빠르게 좀 치고 갔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설마 상한가까지 가겠어? 뭐 그런 의구심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돌파도 못 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대한전서이라는 종목이 사우디와 합작법인을 또 세운 게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슈를 좀 만들었고 실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돌파가 나오면서 그런 이슈를 붙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런 이슈를 붙였기 때문에 사우디와 합작 범위를 만들었던 회사는 세아 특수광이라는 종목이 아람코와 합작 범위를 만들었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네,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는 좀 잘 대응을 해서 분할 매도로 좀 잘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 구간까지 좀 매도를 하고 일단은 좀 대응을 했고요.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래서 좀 기다리는 매매를 많이 했고, 또 네옴시티 관련해서 종목 중에 돌파 매매를 좀 하나 하다가 오늘 세아 특수강으로 벌었던 거는 이걸로 다 까먹었던 것 같네요. 세아 특수강으로 벌었던 거는 이 종목으로 다 까먹은 것 같고, 나머지는 신라젠 하나 또 매매를 해서 이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돌파할 때 전량 매도하고, 좀 나왔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아마 오늘 밤 혹은 내일 밤 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지라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추세가 좋기 때문에 그런 추세를 일단은 믿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사우디 왕세자의 방문 관련해서 사실 제가 오늘 종가 매수를 한 종목은 다름이 아니라 이거를 좀 종가 매수를 했다가 시간에 뭐 마이너스 3%까지 밀리길래 좀 일부 추가 매수를 하고 갑작스러운 이슈가 발생을 해서 첫 타임에 7시 그러니까 5시 30분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나왔는데요. 만약에 네이버를 방문하게 된다면 현대무백스가 그때는 또 바닥권에서 이상하게 대장을 잠시 정도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그 당시에 이제 흐름에서 좀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냐 없냐 차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들 어려운 시장 항상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